제품을 구매할 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거 위주로 보세요? 색상이랑 디자인 기능 중에? 글쎄, 색상을 먼저 보지 않을까요? 색상을 우선 봅니다. 디자인 쪽 보는데 색상 주로 봐요. 주로 색상을 우선적으로 먼저 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감각 요소는 다름 아닌 시각, 그 중에서도 색깔입니다. 미국 컬러 리서치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환경이나 물건, 타인 등을 접할 때 처음 90초 안에 평가를 내리는데 이때 60에서 90%가 색깔에 좌우된다고 하죠. 이렇듯 21세기는 색깔로 승부하는 시대입니다. TV 카메라와 같은 영상기기부터 제품 디자인, 조명 등 사람 눈에 인지되는 색깔이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산업 분야에 바로 이것, 색채 과학이 필요합니다. 색으로 통하는 현대사회. 지금부터 색다른 색채 과학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럼 무슨 색깔로 보이세요? 빨간색 있죠? 약간 자주색이랑 빨간색. 이거 채도만 틀려도 다 같은 계열인데. 이거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빨간 색깔이라고 할까요? 그럼 색깔을 잘 모르겠네요. 언어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을 만큼 무수히 많은 색깔. 색채 과학이란 이렇듯 우리 눈과 표현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색채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숫자라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학문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이 어떤 색으로 인지되며 인지된 색이 감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기도 하죠. 예, 색채 과학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인문과학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연과학이죠. 인문과학은 그 색채 심리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노란색이 화려하고 시끄럽고 제잘제잘한 느낌을 준다든지, 빨간색은 힘이 강하다든지, 또 파란색은 침착하다든지, 이제 이런 느낌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감성을 완성시키는 게 그 인문과학 쪽에 대한 접근이고요. 자연과학은 색을 철저하게 물리로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색을 측정하고 가공하고 관리하고 빛처럼 또 한정되게 해서 어떤 걸 연출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수치로 저장하는 기술, 여기까지를 색채 공학적인 과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색깔은 저마다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을 연상시키는 파랑은 차가우면서도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색이죠. 특히 울트라마린은 킬로그램당 1,500만 원으로 최고로 값비싼 물감입니다. 또 파랑은 마리아를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죠. 열정과 혁명, 불과 위험을 동시에 연상시키는 빨강은 피와 생명의 색입니다. 사랑에서 증오까지 모든 열정을 나타내는 색으로 힘과 적극성, 공격성을 상징해 남성적인 색이기도 하죠. 황금의 색 노랑은 태양, 지성, 배신을 연상시키는 색으로 미소와 친절함을 나타내는 주요 색이기도 합니다. 또 아름답고 귀중한 가치를 말할 때 표현되는 색이기도 하고 위험을 경고하는 색으로도 쓰입니다. 엄격함과 죄, 죽음 등을 연상시키는 검정은 연령별 선호도의 차이가 큰 색으로 주로 젊은 층이 좋아하는 색입니다. 스페인에서 수백 년 동안 유행하던 단 하나의 색으로 가장 객관적인 색이라 디자이너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이죠. 순결과 지혜, 유령과 추위를 연상시키는 흰색은 빛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작과 부활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또 선과 함께 완벽을 의미하기도 하고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보여 식품을 귀하게 보이게 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자연과 질투, 광기를 연상시키는 녹색은 중립의 색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는 색입니다.
또 생명과 건강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죠. 한편 초록은 용과 악마, 괴물을 상징하는 비인간적인 색이라 공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귀함과 인내, 사직과 애도를 연상시키는 보라색은 지배자의 색으로 권력을 상징합니다. 허영의 색이자 가장 아름다운 죄를 나타내는 색이기도 하고 독창성과 비관습적인 파격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이처럼 각 색깔의 이미지에 따라 실내 인테리어를 할 때도 공간별로 서로 다른 색깔을 사용합니다. 실내 인테리어에서 색깔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늘고 있죠. 이런 흐름에 맞춰 한 페인트 회사는 국내 최초로 컬러 서비스 전시장을 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컬러를 선정을 해주고 감성에 맞고 연령과 세대에 맞는 그런 색상을 저희들이 선정해 줌으로써 고객의 가치 상승과 함께 개성 있는 실내 공간을 연출하고 또 낡은 집을 실내 공간을 리폼하는 그런 데코레이션 서비스 전문점으로 뉴비지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 공간별로 어떤 색깔이 주요하게 쓰이는지 살펴볼까요? 이쪽은 주방을 꾸며놓은 쇼룸의 공간이고요. 소화계통에 좋다는 옐로우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식욕을 돋구는 오렌지를 사용하여서 벽 한 면 한 면을 배색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그렇게 배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벽에도 주방에 어울리는 소품을 사용하여서 전부 다 이제 벽을 통째로 한 번에 팔 수 있는 그런 상품까지 같이 기획을 해서 디스플레이를 해보았습니다. 정말 고채도의 색깔이 주방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식욕이 왕성해질 것 같죠? 네, 이쪽은 거실을 꾸며놓은 쇼룸이고요. 거실이 자칫하면 지루해 보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로코코 레드라는 팬톤 페인트를 사용하여서 거실에 포인트를 줌으로써 거실에 활력을 돋을 수 있게 그렇게 꾸며보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소파는 레드의 반대 색상으로 보색 개념으로 그린을 사용하여서 좀 더 생기발랄한 공간으로 디스플레이 해보았습니다. 빨간색과 초록색의 만남으로 거실은 이렇게 한층 더 젊어지고 생기 가득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쪽은 아이방을 꾸며본 공간인데요. 울트라마린 색상을 사용하여서 집중력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게 아이방을 꾸며보았고요. 블루 색상이라고 하면 집중력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색상이기 때문에 울트라마린을 사용해서 꾸며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방에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더해서 아이들의 집중력을 더 높일 수 있고 더욱더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한번 디스플레이를 해보았습니다. 집중력을 높여주는 파란색은 주로 아이들 공부방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컬러 인테리어가 각광받으면서 집안 꾸미기에 관심 많은 젊은 부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컬러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컬러를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혹시 컬러 중에서 선호하시는 컬러라든가 뭐 그런 거를 갖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블루 계통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 정도 블루가 있거든요. 네. 이제 한 면이 완전 포인트로 된 블루가 있고요. 네. 포인트 같은 이런 헤드 부분이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넣게 되면 이제 조금 더 톤 다운돼서 좀 차분한 느낌을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컬러는 다 가능한 색깔이에요? 네, 전부 다 바로 가능하고요. 여기서 컬러를 골라주시고 넘버만 선택해주시면은 그 컬러 모두 다 여기서 재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로 직접 시공도 가능해요. 각 공간에 맞는 색깔 선정부터 맞춤형 재현, 그리고 실제 연출까지 이렇게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특히 자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의 집을 실제 촬영한 후 다양한 색을 입혀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배색에 따라 침실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죠. 시뮬레이션을 통해 컬러 인테리어를 체험해본 소비자들의 반응이 궁금해지는데요. 직접 눈으로 화면으로 확인이 되니까 좀 더 빨리 와닿는 것 같고
그리고 벽지를 고르는 것보다 여기 색상으로만 선택을 하니까 조금 더 그 상담 받을 때부터 좀 더 뭐랄까 좀 와 닿습니다. 이번엔 실제 시공 사례를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집안에 색이 입혀지는 컬러 인테리어로 침실부터 거실, 주방까지 집이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사하고 포근한 안식처로 탈바꿈했습니다. 과연 같은 공간이 맞는지 놀라울 정도로 말이죠. 이 페인트 회사는 생활과 밀접한 색깔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컬러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대 감성을 반영한 그 트렌드 컬러를 매년 선정하고 이제 발표함으로써 건축, 가전, 모바일, 자동차 제품 등의 감성적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 차별화된 컬러 코팅 기술과 그 표현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색깔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질감이 느껴지는 또 다른 색깔을 탄생시켰고 이는 산업 전반에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선정하고 이제 이런 트렌드 컬러를 그냥 솔리드 상태로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런 차별화된 이제 코팅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질감과 다양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이제 컬러를 이제 개발하고 이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요 메탈릭 컬러와 이제 펄 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메탈릭 안료와 그다음 이제 펄 안료에다가 이제 착색 안료를 같이 이제 섞어서 이제 표면 자체가 이제 메탈릭한 느낌, 금속 질감과 같은 느낌이 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메탈릭과 이제 펄 컬러는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부분들이 이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솔리드한 색상의 자동차보다는 이제 메탈릭하고 이제 펄 컬러, 반짝반짝하는 이제 자동차들이 이제 많이 선보이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컬러들이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게 이제 뭐 소프트 필인데 부드러운 이제 사람의 이제 스킨과 같은 이제 느낌이 날 수 있게끔 만든 컬러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이제 손에 많이 쥐어지고 이제 만져질 수 있는 이런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태블릿 PC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가장 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이제 컬러가 이제 증착 컬러입니다. 그래서 뭐 거울같이 이렇게 뭐 거의 반사돼 보이는 이제 컬러인데요. 이런 증착 컬러들은 이제 최근에 그 스마트폰이나 이제 그런 휴대폰에 이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휴대폰들 보면은 약간 그 테두리 쪽에 보면은 이제 금속 느낌처럼 이제 반짝반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뭐 이제 메탈릭 소재가 아니고 이제 이런 플라스틱에 이제 이런 증착 그 컬러를 이제 적용함으로써 이제 금속과 같이 보이는 이런 효과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친 일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편안한 쉼터를 제공해주는 보금자리, 집. 이렇게 인간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돼 우리 생활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집에 다양한 색이 입혀지면 집은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물론 치유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컬러 인테리어. 그것이 색의 힘입니다. 색깔은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젊은 여성들이 주 타겟인 이 화장품 브랜드의 대표 색깔은 바로 화사한 분홍색. 매장 인테리어부터 직원 유니폼, 제품 패키지, 화장품을 담는 바구니까지 매장을 채우는 모든 것들을 분홍색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수많은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도 분홍색 하면 바로 이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도록 효과적인 컬러 마케팅을 펼친 것이죠. 이 밖에도 빨강, 분홍,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등
선명한 무지개 색깔로 소비자들의 시각을 자극한 음료수도 있습니다. 음료계의 컬러 마케팅을 이끈 선두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음료수는 금세 소비자들에게 트렌디한 음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모두 남다른 색깔 덕분이죠. 또 의류, 잡화 등 모든 제품에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이 적용되고 모델 역시 동양인, 서양인, 흑인 등을 고루 기용해 개성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 해외 패션 브랜드도 있습니다. 단일 색상만을 사용하던 과거 의류 시장에서 이 브랜드는 여러 색깔을 섞고 결합하는 혁신을 보여주었죠. 가장 먼저 괴테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물을 볼 때 80%를 시각에 좌우하는데 그 모든 것은 색채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꼭 이제 괴테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가장 먼저 선입견을 갖고 보는 게 색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마케팅이 강한 제품일수록 또는 기호도가 강한 제품일수록 색채가 주는 영향은 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0년 12월) 칼라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칼라로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라 텔레비전 뉴스는 더욱 입체적인 화면과 다양한 제작으로 시청자를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컬러 마케팅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컬러 TV가 도입된 1980년대입니다. 흑백 화면에 길들여져 있던 국민들에겐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죠. 이후 본격적으로 컬러 인쇄물이 늘어났고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컬러 마케팅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에서 후반일 때는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블랙 앤 화이트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9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볼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색깔들이 조금씩 다양하게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블루라는 색깔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 IMF 시대 때 경기가 나빠지면서 레드라는 색깔들이 이렇게 부합하게 됐어요. 에너지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이미지가 좀 실추되고 무기력하다. 그래서 레드의 마케팅이 사실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상품들이 레드라는 색깔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2000년도가 넘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노톤이 들어가면서 베이지 레드인가 브라운 레드인가 이런 약간 정통적인 색깔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도 중반이 들어서면서부터 약간은 화려한 색깔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변화된 것들이 집안의 인테리어 색깔이었습니다. 2000년도 10년 넘었으면서부터 컬러들이 다양성이 들어가면서 트렌드하기보다는 색깔들의 변화도가 굉장히 급변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원색, 아주 강렬한 색깔들이 들어가고 아주 부드러운 색깔, 파스텔 톤들이 다양하게 공존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현재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이 다시 블랙의 색깔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색깔은 공공부문에도 중요하게 쓰입니다. 이곳은 강남 자원회수시설로 자원회수시설은 단순히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과는 다르게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나오는 소각열을 자원화하는 곳입니다. 과거 주민들에게 피하고 싶었던 공간인 이곳이 색채 디자인을 통해 하나의 아름다운 건축물로 재탄생한 겁니다. 주황색과 진회색 등 디자인에 쓰인 색깔에도 숨은 뜻이 있습니다. 즐거운 색채 중에 아무래도 주체가 서울시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만들고 또 아끼고 사랑해야 될 그 서울색들이 있습니다. 그 서울색들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기 쉽고 또 그 컨셉에 맞는 색을 골라가지고 그 서울 돌담 황토색이라든지 아니면 그 은행 노란색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그 부드러운 색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와 진회색 같이 강조색도 있고 해서 보면 보기 편안하고 은행처럼 부드럽고 아주 명랑해 보이고 이런 색들을 이용해가지고 서울시의 이미지도 넣으면서 즐거움도 같이 줄 수 있는 색을 공감대가 형성되게 고른 겁니다. 이렇게 색깔이 시설 디자인에 도입되면서 자원회수시설을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시선도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훨씬 더 외관도 깔끔해지고 더 보기도 좋고 그러네요. 이전보다 그 색깔이 좀 주황색 색깔이 들어가고 해서 더 밝아졌고요.
우중충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좋습니다. 쓰게 되면 여기서 보면 위험한 상형화된 문자를 제외하고 가장 폭넓은 상징성을 갖는 제2의 언어, 색채. 때문에 이런 색채를 연구하는 디자인 연구소와 함께 물건과 환경의 여러 용도와 목적에 맞는 색채를 기획하고 적용하는 컬러리스트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녹색을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보다 보면 이 자연에서 주는 이 소나무나 나뭇잎이 있는데 이것보다 월등한 녹색들을 보여줘요. 채도가 아주 높게. 그러면 이 높은 채도들은 사람한테 거슬려 갖고 너무너무 피곤함을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 녹색이 자연스럽게 사용돼야지 했던 것들이 오히려 목적에 반하게 된 거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숲을 배경으로 있는데 더 눈에 잘 띄는 결과가 생겼다. 그러면 저게 마케팅적으로 아주 중요한 건물이 아닐 때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여주는 색도 이 두 가지가 비교를 해주지만 실질적으로도 실측을 해서 그게 안정적으로 보여줘야만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색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요. 이곳은 경복궁입니다. 현재 경복궁 내부 펜스 색깔은 보시다시피 선명한 녹색이죠. 마치 펜스가 문화재인 것처럼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렇게 색깔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게 궁과 어울리죠. 이를 위해 연구팀은 가장 먼저 기와지붕과 돌담, 흙, 나무 등 경복궁의 색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출한 색을 펜스 등의 시설물에 적용해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끌어냈죠. 우리 고유의 색에 대한 끈질긴 연구 결과가 빛을 발한 겁니다. 특히 겨울철에 가서 사진을 찍게 되면 나뭇잎까지 없는 데다가 철책이 기념품인지 탑이 기념품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잘 띄는 게 기념품 아닙니까? 근데 이건 철책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다가 왜 우리는 철책색을 바꾸질 못했을까? 그래서 관계되는 몇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녹색이 눈에 좋잖아요 라고 막연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녹색이 눈에 좋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그런 단순한 사실을 가지고 저렇게 원색을 칠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주변색을 측정을 해서 정말 친화적인 색으로 만들어줬을 때 그 문화재를 보러 가는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색채를 통한 환경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자연에 가까운 녹색과 지역마다 다른 흑색 연구로도 이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도시화가 될수록 흑색이 중요한데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우리 눈에 가장 편한 색은 우리의 식물하고 우리의 흙입니다. 그것들을 벗어나게 되면 눈에 자극이 오게 되는 거고 눈이 피로로 하게 되는 거고 우리의 정체성을 조금씩 잃어가는 거죠. 시각적으로. 그래서 흑색이 중요한데 특히 또 흑색이 중요한 거는 도시화가 되면서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에 자꾸 덮입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빛을 반사를 아름답게 해주고 우리의 또 피부 색과도 갖고 했던 색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색을 찾아서 보존하고 인공적인 시설물을 만들 때도 최대한 참고로 해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그렇다면 과연 대표적인 흑색은 무엇일까요? 한국인들은 생각외로 황토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황토라는 색은 생각보다 우리 피부색보다도 더 유치색입니다. 그러니까 채도가 높고 붉으면서 생기를 많이 띱니다. 보면 기분이 좋고 색이 아주 예쁜 색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아마 우리나라의 그 황토색이 제일 대표적인 흑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색채 디자인 연구소에서는 국내 최초의 색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도 개발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가 꽃을 측색하고 싶어요. 꽃밭에를 들어가가지고 꽃을 따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임금님께서 남겨놓은 그 황제 골룡포가 있습니다. 이걸 측색하려면 유리를 뜯고 박물관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고종 황제 어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색이 왜곡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진을 정말 색에 가깝게 찍을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칼라 체커로 표준 차표를 놓고 국제 표준 색표를 이용해서 찍는 촬영법을 개발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색을 포인트 모자이크로 그냥 뭉개서 뽑다 보면 사진의 원리를 알다 보면 다 회색이 됩니다. 우리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색을 찍어서 뽑아서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구성되지만
감성이라는 도구로 활용되는 색채.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의 색을 살리고 동시에 색채가 가진 객관적 의미를 밝혀 환경 문제의 중요한 요소인 시각 공해를 해결하고자 동분서주하는 컬러리스트들. 이들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지겠죠. 한편 또 다른 색채 연구소에서는 컬러리스트 교육이 한창입니다. 컬러리스트 교육 과정은 색을 구분하고 다양한 색깔을 매칭해보는 배색 교육 등이 진행되는데요. 살아있잖아요. 약간 좀 따뜻하면서도. 지금은 물감을 이용한 조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색채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커리큘럼이죠. 컬러리스트 하면 그 색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제품에 맞는 색상을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상품을 기획할 때도 디자인에 따라서 어떤 색깔을 만들어주냐 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성들이 좋아하는 화장품을 만들어냈을 적에도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그 샤도우 색깔이라든가 립스틱 색깔에도 사실은 컬러리스트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라든가 또 다양한 디자인 쪽에서도 컬러리스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한 예로는요, 요즘 같은 경우에 환경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환경에서 미관 쪽에서는 간판의 디자인이라든가 건축 외장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요소에도 컬러리스트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컬러칩을 활용한 색 선별 수업도 진행됩니다. 그런 것들 좋아하는 컬러들을 일단 한 컬러칩으로 톤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20개 정도 한번 뽑아볼게요. 자신이 선호하는 색과 함께 따뜻한 봄에 어울리는 색을 선별해보는 과제가 주어졌는데요. 수강생들은 어떤 색을 고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했던 사계절의 이 컬러는 어떤 건지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어떻게 컬러를 보게 되나를 알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색깔. 지금 수강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색깔은 무엇일까요? 궁금해지는데요. 성별과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색깔에도 차이가 있지만 색을 기획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조합해야 하는 컬러리스트는 누구보다 허용하는 색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어야 합니다. 이 20대 초반의 여성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핫핑크와 핑크 계열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연령대는 뭔가 몽실몽실한가 봐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핑크색도 많고 원색적이고 콘트라스트도 있고 색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세요. 굉장히 편파적이지 않다고 해야 되나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경험치가 많아서 이 색깔은 나한테 안 어울려 하고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슬기 씨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고 그냥 이쁘면 여기까지는 편견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았어요. 수업하실 때 굉장히 좋아요. 저는 제 틀을 깨는데 굉장히 1년 이상 걸렸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으신 것 같고요. 최근엔 디자이너, 코디네이터, 푸드 스타일리스트, MD 등 색의 활용이 두드러지는 전문가들이 주로 컬러리스트 교육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제가 미용을 전공했는데 미용이 또 색채 분야라서 그쪽으로 또 공부를 더 해볼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미용이 또 컬러 쪽이니까 메이크업이나 이런 게 색채 쪽이라서요. 색채는 생활이고요. 언어입니다. 색을 보면서 어떤 이미지를 받는가 주는가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내 나름대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색깔도 자기를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울 컬러를 해서 매일 보고 사용하라고 느꼈던 색깔만 사용하지 말고 조금은 다양한 색깔을 접하면서 자기의 감성도와 자기의 생활과 문화를 바꾸는 것들이 훨씬 더 우리 생활을 조금 넉넉하고 편안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술가들에겐 가장 중요한 도구인 색채. 여기 물감과 색연필 등 끈질기게 재료에 대한 탐색을 이어가는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접하게 되는 색연필 12세트와 유화물감 12세트로 완성한 작품들, 그리고 브랜드와 명도가 다른 연필로 그려 회색의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작품의 미묘한 색감 차이는 작품 감상에 색다른 재미를 안겨줍니다. 명도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채도라고 하기는 그런데 색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게 다 같은 이제 회색깔 같은 까만 회색인데 색상이 차이가 납니다. 재미나게도. 그래서 이게 그냥 글씨를 쓸 때는 면적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는데 이거를 한 A4 용지 정도 크기가 되는 그러니까 색칠 공부 종이 위에다가 다 색을 칠하고 나면 그 색상의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다양한 기성 물감과 색연필, 흑연을 수집해 나름대로 분류하고 조합함으로써 자신만의 고유한 화법을 찾아나가는 박미나 작가. 그의 작품에 쓰이는 재료는 일찌감치 연필과 물감 등의 기본 미술 도구를 넘어섰습니다. 립스틱, 아이섀도우 등 색조 화장품에까지 이른 것이죠. 재료에 대한 탐닉이 정말 대단하죠. 아크릴 물감을 사용을 하려고 결정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아크릴 물감이 얼마만큼 있는지, 몇 개 회사에 어떤 색깔인지, 그 다음에 하늘을 그리려고 생각을 하면 파란 색깔 종류는 몇 가지며 내가 쓸 수 있는 레인지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이제 공부를 해야지 시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다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다들 다양한 경험으로 색을 접하고 있지만 그게 어떤 한 사람이 시간을 투자해서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작업을 만드는 게 좀 더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까만색이라고 해도 이런 까만색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었구나가 눈앞에 펼쳐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게 재밌지 않나 싶습니다. 색의 수집과 분류, 비교를 통해 만들어낸 고유의 작품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관객과 소통하는 박미나 작가. 내일 그는 또 어떤 색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까요? 한정된 공간 안에서 분위기를 전환하고 극중 인물들의 심리 묘사에 중요하게 쓰이는 조명. 조명 역시 다양한 색깔 때문에 그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저씨. 고생은 이 사람 내가 뭐한 게 있다네. 이사 싸게 했네. 이 뮤지컬을 아십니까? 바로 대학로 창작 뮤지컬 최고의 스테디셀러 빨레입니다.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잔잔하게 담아낸 뮤지컬 빨레는 8년여간 34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죠. 빨레에서도 역시 조명은 중요하게 쓰였습니다. 1막 부분에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자기 자식, 아마 1막 보셨다시피 자기 자식이 이제 그 장애인이고 그게 이제 자기 그 같이 사는 이웃들한테 이제 들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 대표적인 색감이 사실은 레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레드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가 노을 장면 같은 경우도 예를 들 수 있는 거죠. 좀 엠버 호박 색깔.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그 장면들이 사실은 이제 빨간색이랑 우리가 레드다라고 할 수 있는 장면들이고요. 나영이가 첫 장면에서 이사를 온 날 자기 혼자서 노래 부르는 그날 이제 나영이 방 뒤쪽으로는 달이 떠 있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제 밤을 대표할 수 있죠. 이제 블루라는 어떤 컬러를 조금 사용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관객들한테 어떻게든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는 밤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정한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죠. 블루는.
낮 2시의 쨍한 느낌을 만들어내기 위해 조명을 최대한 밝게 썼다고 하죠. 그런가 하면 조명의 화려함이 빛난 장면도 있습니다. 이렇듯 공연 예술에서 조명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대 조명에서 색을 선택하는 과정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예. 뭐 무대 의상, 그다음에 무대 장치, 그다음에 배우, 그 세 가지 요소들을 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조명이 그냥 백색의 조명에서 컬러를 피터링하는 순간 색깔이 바뀌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초이스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디자이너가 이제 그런 이제 장면들마다 이제 무대 장치나 그다음에 의상이나 그다음에 배우들 얼굴이나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색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물체가 빛을 받을 때 빛의 파장에 따라 그 표면에 나타내는 특유의 빛을 우리는 색깔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색깔은 21세기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제품을 기획하고 구매하고 공간을 단장하고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모든 일, 그 중심에 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